뭐가 맞지 않느냐면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전임 박근혜 대통령 뒤에다가 이제 일부 당시 여당 의원들이 역시 아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님 부르는 게 좀 미안하다고 다시 각하를 붙이자고 하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른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급이 굉장히 낮아요. 원래 이 모든 하자 붙는 것들이 건물을 위계를 표시해서 붙이거든요. 제일 높은 게 황제 폐하. 그러니까 폐하, 전하, 저하, 합하 밑에 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붙이는 거는 좀 아첨이 아니라 모욕에 가깝죠.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군주한테는 전하가 맞는데 그냥 갑오 개화파 지식인들은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해도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호칭을 잘 아는 사람들, 당대인들한테는 훨씬 더 어색했어요. 이제 당당한 독립국이 됐으면, 이제 중국에게 굴하지 않은 독립국이 됐으면 중국과 똑같은 국가의 격을 지녀야 한다. 첫 번째로는. 그 격이 뭐냐? 우리도 황제를 칭해야 된다. 왕을 황제로 격상시키고 나라의 지위도 일반적인 대조선국이 아니라 제국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뜻을 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에 대한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가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 유생들 전통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나라를 승격시켜서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제국으로 만들려면 이름을 굳이 바꿔야 했어요. 왜? 그냥 대조선제국 하면 왜 안 됐느냐? 저 사람들이 익숙한 건 중국 역사였어요. 이건 중국 역사서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중국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자기들 나라는 하, 그죠? 상, 은, 주, 그다음 춘추전국시대 진초, 연제, 한의존이 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해서 진, 한, 그죠? 수, 당, 송, 원, 명, 청 전부 한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이른바 그들이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이름 붙였던 나라 이름들은 굳이 두 글자에 맞췄어요. 그 사람들의 발음이 어떻든 따지질 않았어요. 그게 뭐 조선, 일본, 부상, 유구, 안남, 돌궐, 숙신, 여진, 말갈, 몽고한. 중국인들이 생각한 세계는 그랬어요. 자기들의 중심인 화하, 중화는 한 글자의 나라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두 글자로 썼어요. 17세기, 16세기부터 그 전에 이제 접촉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나라들도 그렇게 붙였어. 히랍, 애굽, 라마.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가 왜 히랍인지, 이집트가 왜 애굽인지 필요 없어요. 두 글자씩 붙였어요. 17세기 이후에 특히 러시아와 접촉하고 이제 18세기에 유럽 세계와 접촉하면서는 뭔가 좀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아라사, 미리견, 영길리, 불란서, 토이기, 흉아리, 오지리 그렇게 썼어요. 관념상 보면 황제의 나라는 한 글자, 오랑캐의 나라는 두 글자, 세 글자는 뭘까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금수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사는 땅이죠.
사람들이 주자학 체계, 중국 지식 체계 속에서 익숙해진 국호의 기준에서는 제국은 한 글자 나라여야 해요. 그래서 한 글자 나라를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찾은 거죠. 뒤져보니까 삼한에 한이 있어요. 한이 세 개라 삼한이죠. 근데 한은 한 글자라는 뜻이었어요. 한으로 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한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으로 한 거냐? 그것만은 아닌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당대 지식인들의 굉장히 표현되진 않았지만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단군을 역사서에 최초로 기록한 사람은 일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고려 말 몽골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 고려 사람들은 우리가 백제의 후예냐, 고구려의 후예냐, 신라의 후예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일을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어요. 신라 말에 다시 후삼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신라가 우리는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200년, 250년이 지난 뒤에도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영토는 통일됐어도 백성들은, 사람들은, 인민은 통일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을 내세운 고려가 또 이 후삼국을 재통일했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도 신라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이런 거 계속 일어났어요. 여전히 신라 사람,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는 분리된 자의식이 이 국가 단위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몽고 침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싸울 것이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뛰어넘는 더 윗대에는 우리가 본래 하나였다는 생각을, 그 생각을 함으로써 온 백성을 하나로 묶으려는 생각을 당대 지식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침입을 겪으면서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나오고 공통적으로 단군을 역사의 맨 앞에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 공부를 더 하면서 최초의, 그러니까 그 단군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망한 다음에 새로 들어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삼국으로 분리돼서 싸우는 걸 그만두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를 국호에 담았던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한 소망과 기대와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조선을 봤더니 중국 사서와 우리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조선이 하나가 아니더라. 처음에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이는 단군이었지만 그로부터 1200년쯤 지나서 중국에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숙부였던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가 망한 뒤 새로 왕이 된 주무왕으로부터 조선왕으로 봉해져서 조선으로 건너와서 단군 조선의 뒤를 이어서 기자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자 조선이 나중에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멸망당해서 그 다음에 또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런 삼조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이러면서 조선 전기와 중엽에 들어서면서 이 세 조선의 각각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군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중국 요임군과 같은 때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독자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독자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력의 군주였고요. 자주를 상징하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자학이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학문이었어요. 뭐가 차별적이냐? 요즘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아까 국호에서도 봤지만 나머지는 변두리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또 생활 이념으로 사회 윤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요. 아무리 해도 이쪽 끝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중화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또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처한 것이 우리는 중화 자체는 아니지만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중화 문명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동방 예의 지국이다. 첫째 중화는 중국이지만 작은 중화는 우리다라고 하는 소중화 사상 또는 소중화 의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화주의를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거죠. 그랬다가 요즘도 대단한가요? 얼마 전에 대단했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중국에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여진족이 청나라가 서요. 중화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진족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를 가졌다고. 그러면 그 중화의 정통성을 누가 이었느냐? 그 중화의 정통성을 조선이 이었다. 주자학의 대의를 제대로 지킨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17세기 말부터는 이 소중화 의식이 한 걸음 더 진전해서 조선 중화 의식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 도의 중심이다. 진리의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단군은 중국에 대해서 대등하고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그런 나라를 세운 인물이었다면 기자는 중국에서 봉해져서 중국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에 중화 문화를 인식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화의식이, 소중화의식이나 조선중화의식이 깊어질수록 기자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고조됐었어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단군이 중국과 대등한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 이후에 기자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새 왕이 되면서 중국의 예의, 범절, 철학, 사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가 중국과 똑같은 문명국, 문화국이 되었다. 근데 이제 정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위만인데 그래서 기자의 정통은 위만으로 이어지질 않고 이 무력으로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인간의 제대로 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자의 전통은 위만이 이은 것이 아니라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남으로 내려와서 삼한의 군주가 되었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기자조선의 정통이 삼한으로 이어졌고 이 삼한이 이후 삼국, 발해, 고려를 거쳐서 조선으로 왔다고 하는 정통론적 사고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단군 기자를 위해서 삼한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있다. 이미 이건 18세기,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다 거의 공유하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국호에 담은 겁니다. 대는 그냥 접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썼어요. 대영제국, 대청제국, 대일본제국, 대불란서제국 하듯이 우리가 아시아에 쓰다 보니까 한이라는 한 글자 나라를 쓰면서 그냥 대자는 을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자를 붙여준 거고요. 제국이냐 민국이냐 하는 것은 이제 국채였죠. 황제의 나라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 국호가 됐고요. 원래 이름은 원명청처럼 한이라는 한 글자가 이제 이름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자주성이나 독립성보다는 보편 문화와의 일반성,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국가를 향한 문화적 일체성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